매주 금요일 당 대표 시간 돌아왔습니다. 오늘도 여야의 대표 꽝꽝 대표를 맡고 계시는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홍문표 국민의힘 의원,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 두 분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안민석 의원님은 머리 스타일이 네. 일부러 그렇게 하신 겁니까? 젊게 보이려고 하면은 머리를 내려라. 유튜브로 지금 보이는 라디오 좀 보시면 보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청년 같습니다. 젊게 보인다는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네, 배용준 스타일입니다. 오늘 배용준 스타일. 네, 깜짝 놀랐습니다. 이 국회의원들은 이제 보면 의장 활동할 때는 그런 모습은 안 하지 않습니까? 예전에 뭐 옛날 유시민 장관님 국회의원 21대에서는 예. 최강욱 의원이 예, 좀 캐주얼을 자주 입어요. 어제도 본회의가 있는 날이었는데 이제 동네에서 입고 다니는 그런 아주 편한 복장을 입고 왔더라고요. 캐주얼요? 네. 저는 국회가 탈권위적인 모습이 국민들에게 친근하게 다가가는 방법이고 네. 본회의장이 반드시 뭐 넥타이에 양복 입고 들어와야 된다라는 것에 K 동의하지 않습니다. 저도 비교적 좀 가능한 한 편하게 입고 다니고 대신에 뭐 시정연설이라든지 예의를 꼭 갖춰야 될 그런 날에는 슈트를 입고 넥타이를 맵니다. 국민의힘 의원님들은 보면 그래도 다들 정장을 좀 갖추는 편 아닙니까? 가급적이면? 뭐 보편적으로 그렇죠. 예. 그런데 이게 이제 국회라는 것은 역시 국민이 선택은 국회이기 때문에 네. 이 국민에 대한 기본적인 복장이나 뭐 이런 부분은 좀 예의를 갖추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네. 그래서 가급적이 뭐 국민의힘은 지키는 쪽으로 예. 정장을 그런 스타일입니다. 딱딱 그 스타일, 그 넥타이가 딱딱 맞아 떨어지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네. 그냥 한번 좀 민주당 여쭤본 스타일, 겁니다. 국힘 스타일 이렇게 해 주십시오. 제가 여쭤본 겁니다. 예, 예. 자, 첫 번째 얘기는 문재인 전 대통령 SNS에 입장을 좀 내놨는데 지금 그 수사 관련해서 안보를 정쟁 삼지 말라, 도 넘고 있다라고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그 얘기부터 먼저 해보시죠. 우선적으로 이 서해 피격 사건 이 이슈는 네. 이 정점에는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정치적인 보복의 그 성격을 깔고 있다고 시종일관 보고 있고요. 예. 그리고 문재인 전 대통령께서 선을 넘지 마라. 이 발언은 제가 아는 문재인 전 대통령의 성품으로서 가장 격한 표현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강한 표현이다. 네, 예. 네, 네. 이 정도면은 최극에 그친 분노의 표출이었다고 보기 때문에요. 네. 윤석열 대통령께서도 전 대통령의 이런 감정을 감안하셔야 된다. 네. 정치라는 게 일방적으로 한쪽이 당하는 게 어디 있겠습니까? 예, 이런 식으로 정치가 가게 되면은 이제 극으로 흐르는 것이죠. 네. 그리고 저는 정말 아쉬운 게 보통의 선거는 네. 동네 선거도 그렇고 대통령 선거도 그렇고 승자는 패배를 안아줘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윤석열 정권처럼 패자에 대해서 이렇게 가혹할 수가 있나. 이것은 정치를 상생이 아닌 자멸의 정치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만 죽습니까? 우리는 가만히 있습니까? 네. 우리도 죽기 살기로 지금 싸우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사이에 안보 실종되고 경제 실종되고 이런 것이 참으로 걱정이 됩니다. 홍문표 의원님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 공식 입장이 좀 강한 것 같기도 하고 지금 말씀처럼. 저는 문재인 대통령 입장에서는 지금은 그럴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런 생각을 갖는데요. 네. 뭐 잘 우리 국민과 모든 분들이 아시다시피 서해 피격 사건은 국민보다 또 한층 책임이 있는 네. 공직자였거든요. 그걸 뭐 그냥 북한서 사살하고 또 갑판 위에 갖다 놓고 기름 붓고 또 태워 죽이고 두 번, 세 번 일했을 때 그때 문재인 대통령이 한 번쯤은 북한에 엄중한 경고를 하고 그리고 잘못된 거를 얘기를 하는 그 과정이 난 지나갔지만 필요하다고 보는데 필요하다고 보시는군요. 예. 그런 것 없이 그냥 이렇게 저렇게 하다가 지금에 와서 그때 당시 실무진들이 소위 북한에 자기들이 스스로 갔다. 네. 그것이 지금 와서 이제 사실이 아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밝혀지면서 이제 오늘 국정원장이 결국 오늘 이제 최종적으로
이제 구속되느냐 안 되느냐. 안보실장입니다. 안보실장이 국정원장은 지금 금방 그렇습니다. 박지원 원장 우리 저희 인터뷰하고 안보실장이 나갔습니다. 예. 되느냐 안 되느냐 이제 순간까지 네. 온 상황에서 이제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지만은 일단 전임 대통령은 네. 뭐 아니라고 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 문제는 진짜 우리 국민과 많은 분들이 아주 주시해서 지켜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예. 그렇게 면피용 얘기보다는 좀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 부분이 근데 오늘 영장 실질 심사를 합니다. 뭐 아마 오늘 자정 무렵에 결정이 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만약에 뭐 예정이긴 하지만 혹시나 영장이 되면 문재인 전 대통령이나 그 윗선이나 확대될 가능성도 애초부터 그렇게 본 보시는 거죠. 거. 서울의 구속은 그 다음 단계가 여기서 그치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 이제 전 대통령을 향할 것이다. 네. 최종 종착역은 이제 문 전 대통령이라고 보고요. 예. 조금 전에 그 홍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은 네. 무슨 말씀인지는 제가 잘 들었는데요. 그 남북 관계라는 거는 특수적인 그 사항이 있고 사안마다 남북 간의 묘한 그런 셈법과 복잡한 그런 관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과거에 정책적 판단을 지금 와가지고 정치적 보복의 수단으로 악용한다는 것이 이게 저는 문제라고 봅니다. 아, 그게 문제가 된다. 알겠습니다. 오늘 영장 뭐 발부 여부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자, 지금 국회에서는 이상민 장관 해임 건의안이 지금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왜 보고를 해야 되는데 어제 본회의가 열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일단은 제동이 걸린 상황입니다. 홍문표 의원님부터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글쎄 이 문제는 참 유감스러운 일인데요. 네. 먼저 우리 이 문제에 대해서 국정조사를 하자. 네. 이렇게 어렵게 합의가 됐었죠. 여야가. 예. 3일 만에 또 이제 이 책임자를 먼저 처벌해라. 이렇게 나가면 국정조사 한다는 그 안에 이 사실 규명을 해서 처벌한다는 전제가 붙어서 이 합의가 됐던 거거든요. 아하. 그 문안을 보면 저 오늘 아침에도 2번을 그걸 보고 왔는데 예. 그랬는데 이 조사를 하기도 국정조사 하기 전에 벌써 누구를 지목해서 이 사람을 처리해라. 이러면 이거 국정조사에 사실 알맹이가 없이 정치적 정쟁만 하는 상황으로 가는 것 아니냐. 네. 여기에 이제 뒤따르고 있는 이제 국회 예산 문제가 지금 전제 조건이었던 거 아닙니까? 네. 그럼 예산 문제를 지금 여기서 잘못 다룬다든지 이 문제로 갖고 제대로 다루지 못하면은 내년 1년 살림을 어떻게 살겠습니까? 네. 그래서 저는 처음에 합의했던 대로 아직 전 불씨는 남았다 생각하고 예산 문제 그다음에 이 사실의 실체를 국정조사에서 조사하면은 네. 나오면 그때 뭐 장관이 뭘 됐든 하자. 뭐 예. 아니 그 전제에서 국적 합의가 됐던 거거든요. 네. 그렇지 않으면은 뭐로 국정조사를 합니까? 그때는 분명히 이 사실 규명을 해서 책임자를 처벌한다. 그리고 예산 문제다. 이 두 가지가 함축돼서 그때 사실 극적 합의를 한 거예요. 예. 그래 놓고 다시 3일이 못 돼서 이 문제를 다시 또 꺼내서 얘기를 하는 거는 저는 아마 여기는 이제 흑심이 있다고 보는 거예요. 흑심이라는 뭐 정쟁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렇죠. 정쟁으로 하는데 이제 이재명 대표 저분이 그동안에는 뭐 침묵을 지키면서 이런 핑계 저런 핑계 대했는데 이제 벌써 이재명 대표 측근 4명이 자살을 한 사건부터 시작해서 극단의 선택. 측근이라는 분들이 왼팔 오른팔이 다 구속됐고 그 입에서 나오는 것이 또 진실이 또 나타나고 이러니까 국정조사 해봐야 별로 득이 없겠다. 이런 나는 흑심에서 이 문제를 결국 무산시키려고 하는 거 아니냐. 네. 도리 이렇게 저는 보고 있는 거예요. 이재명 대표 방탄 정쟁으로 가기 위해서 이상민 해임안을 냈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 두 개의 같습니다. 관계가 어떤 관계가 있는지 저는 잘 네. 모르겠고요. 예. 다 떠나서 이상민 장관은 그만둬야 됩니다. 이태원 참사가 발생한 예. 직후에 네. 그만두셔야 되는데 자진 사퇴도 하지 않았고 대통령이 파면하지도 않았고 그리고 어제 해임 건의안이 불발되었고 네. 이제 남은 것은 탄핵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리고 저희 야당은
이제 나머지 남은 마지막 카드가 가지고 있다고 보는 것이고요. 탄핵을 말씀하시는 네, 네. 거죠? 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참사가 발생한 지 한 달이 넘었습니다. 아직도 아무도 책임지는 사람이 없어요. 유족들도 책임자 처벌하라. 적어도 이상민만큼은 파면시켜라 요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유족들의 구구절절한 목소리에 화답을 진작에 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상민 파면과 책임자 처벌을 위해서 제가 이 참사 일주일 정도 추도기간 끝나는 그 주일에 제가 사실은 혼자라도 삭발을 하려고 그랬습니다. 아, 삭발 투쟁인가요? 하려고 했었어요. 아. 그래서 제가 김용민 의원한테 예. 야, 다선으로서 내가 할 테니까 초선으로서 아. 같이 하자 하니까 우리, 예. 몇 명 더 한번 모아보겠습니다. 해서 그게 농성 21명이 모아서 농성으로 이어진 거거든요. 예. 대한민국의 정치가 저도 부끄럽습니다만은 이 책임자 처벌 한 명도 못하는 이 부끄러운 상황에서 정말 국회의원 어느 한 명 정도는 삭발하는 그런 의로운 정치인이 있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네. 정쟁의 문제가 아니죠. 여야의 문제가 아니죠. 네. 그런 정말 처참한 상황에 대해 가지고 참 부끄럽고 참담하고요. 네. 그래서 이상민의 이 파면은 이것은 선택의 여지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네.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제 국정조사를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국정조사를 왜 합니까? 진상규명을 하기 위해서지 않습니까? 네. 부처 장관의 행안부 장관을 그대로 두고서 국정조사가 제대로 되겠습니까? 오히려 국정조사가 방해 요인으로 작용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도 이상민 장관은 자리를 내려와야죠. 자, 지금처럼 민주당 해임, 탄핵 아마 철회하지 않을 것 같은데 국민의힘은 국정조사 보이콧 얘기까지 하더라고요. 국정조사 보이콧이라는 거는 이제 예. 지금 아까 뭐 되풀이된 얘기입니다만은 이 난국을 푸는데 제일 지금 급한 거는 오늘까지죠 이제 국회 예산. 법정 시한이 이 오늘입니다. 문제를 여야가 싸우다가 1년 살림살이를 엉망으로 갔을 때 네. 그 책임은 정치권에 다 있기 때문에 이것만은 우리가 풀자. 네. 이래서 아마 이 말을 맞대고 고심 끝에 이 예산이라는 문제를 해결하자는 전제가 있었고 네. 또 되풀이된 얘기지면은 이 소위 용산 사건 문제가 네. 이 참사가 지금 보통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분명한 규명을 이번 국정조사에서 하자. 네. 그런 두 가지는 뭐 여야를 떠나서 동의해서 합의가 됐으면은 네. 이대로 하면 되는데 아하. 왜 갑자기 이걸 3일 만에 뒤집어서 누구를 처리해라. 전제를 붙으면 이 국정조사 자체에 알맹이가 없는 거죠. 네. 이거는 조사하겠다는 게 아니라 그냥 정쟁으로 가겠다는 건데 네. 그 흑심에는 아까 얘기한 그런 네, 것들이 알겠습니다. 깔려 있기 때문에 네. 나는 지금도 그 불씨는 살아 있으니 네. 그 불씨를 아무쪼록 오늘 오후라도 살려서 국정조사를 했으면 좋겠다. 만약 보이콧을 만약 하게 되면 국민의힘 이런 얘기도 있거든요. 야당 폐에 말리는 거 아니냐. 뭐 국민들이 그건- 볼 때는. 그건 이제 말하는 분들이 폐 말릴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아, 그렇습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린 그것이 전부가 사실인데 뭐 네. 폐가 말리고 안 말리고 전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결국 예산 얘기 지금 하셨는데 예산 법정 시한은 오늘입니다. 12월 9일이 그렇습니다. 본회의고 12월 오늘. 9일까지는 끝낼 수가 있습니까? 아니 이제 제가 예결위원장을 해서 하는데 네. 참 이게 예결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국민들의 그 피땀 흘린 돈을 네. 세금을 걷어서 1년 살림살이 저 같은 경우는 한 2주간 집을 못 들어가고 심일했었거든요. 그때 당시에. 예예예. 그런데 지금 이 국정이 이게 가로놓여 가지고 이 예. 문제를 우리가 예산을 제대로 심도를 제대로 못 한다면은 네. 그건 정치권 책임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보이콧이라는 그 이름으로 예산하고 이게 같이 가는 거는 안 맞는다. 네. 그래서 저는 어떻게든지 희망의 불씨를 좀 살려줬으면 좋겠다는 게 현재 제 심정입니다. 어쨌거나 네. 이거는 뭐 지금 국정조사 그다음에 해임 건의안 예산 요 세 개 키워드가 맞물리면서 네. 일정의 차질을 빚고 있는데요. 결국에는 국회라는 게 벼랑 끝에서 네. 타협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12월 9일 날 마지막에 국조와 예산 이게 패키지로 통과가 될 것이고요. 네. 묶어서 그다음에 탄핵안 같은 경우에는 아마 마지막으로 저희들이 뭐 단독 처리하는 그런 그림이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싶은데요. 그거보다도 이번 예산은 그냥 특이해요. 네. 보통 이제 예산은 여당이 야당을 달래서
심의를 하고 마지막 통과를 하는 것인데요. 지금은 거꾸로 자꾸 여당이 자리를 차고 나가려고 그리고 야당이 붙잡는 그런 모양새입니다. 이게 되게 특이해요. 저도 15년에 야당 제가 예결위 간사였었고 간사를 하셨었죠. 예. 파트너가 여당의 그 유명한 김성태 간사님이었거든요. 네. 아마 그때 이제 쟁점이 세월호 뭐 조사 관련 예산 가지고 티격태격 했었는데 네. 저는 이거 안 해주면 절대로 나는 이게 심의 진행을 못한다. 그래서 제가 막 도망 다녔어요. 예. 예? 이거 받아라. 그리고 김성태 간사는 뭐 저를 뭐 밤에 뭐 제가 있는 곳에 찾아와가지고 사정사정하고 좀 들어와라 제발. 네. 들어와서 이야기하자 들어줄게. 그게 사실 정상이거든요. 네. 근데 지금은 여당이 10대 가면은 야 니들 이러면 우리 국정조사 이거 안 할 거야. 이렇게 지금 행패를 부리고 있어요. 국정조사라는 거는 여야의 선택의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걸 지렛대로 해가지고 여당이 예산 심의를 방해하는 이걸 밖으로서 차고 나가는 이런 행태는 여당답지 못하는 것입니다. 네. 여당은 여당다워야 하는데요. 또 반면에 야당의 입장에서도 국정조사 이거 가지고 우리를 협박해 그럼 들어오지 마. 합의한 거 안 해도 돼. 우리끼리 단독 강행할 거야. 네. 라는 좀 결연한 의지로 아하. 야당이 보여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실 거다 민주당. 저는 야당이 그렇게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야당이 너무 좀 너무 순해요. 순하다. 네, 저는 지난번에 억지로 합의할 필요가 없었다고 봅니다. 그냥 단독 강행 처리하고 네. 개문 발차하고 아하. 그럼 여당이 안 들어오겠습니까? 들어올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또 안 들어오면 안 들어온 대로 국민들의 판단을 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식으로 이것을 진상규명 밝히는 이 문제를 여야의 유불리를 따지고 정쟁의 어떤 이슈로 삼는 것은 이것은 죄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그래서 부분- 지금 야당도 지금부터라도 선명하게 국민만 바라보고 진실을 향한 그런 행보를 해야 된다고 짧게 봅니다. 한번 우리 안민석 의원 질문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박홍원 원내대표가 어제 본회의 무산된 게 이게 의장 월권이다. 이게 권한 남용이다. 이게 뭐 그런 의미라고 보시는 겁니까? 저는 박홍건 원내대표를 포함한 지도부가 어제 의장이 본회의를 열지 않은 것에 대해서 뿐만 아니라 네. 더 강하게 항의를 했어야 해야 된다고 된다. 봅니다. 예. 의장실에 가서 항의 농성을 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게 농성을 야당의 해야 된다. 길이고요. 예. 그렇게 해야지만이 국민들에게 야당은 국민들에게 우물쭈물하고 타협하는 그런 야당을 바라는 게 아닙니다. 네. 지금 현재 이 검찰 독재 시대에 야당이 선명하고 아주 맞서는 그런 야당의 모습을 원하는 것이거든요. 네. 지금이야말로 강함이 필요한 순간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저는 예. 이 홍문표 의원님. 의장님이 네. 어제 예. 이 부분을 처리한 것은 좀 지혜를 짜내는 그 고통이 있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지금 이 의장이 민주당 의장 아닙니까? 네. 근데 지금 무소속이긴 하지만 민주당 출신이죠. 예. 뭐 민주당이죠. 뭐 건만 그렇지. 예. 그럼 지금 안 의원 얘기대로 지금 의장은 어쨌든 여야를 잘 이끌어 가지고 네. 좋은 방법으로 법을 통과시키고 예산을 통과시키는 그게 자기 최선의 방법이에요. 네. 그래서 저는 그것을 민주당에서 뭐 점잖해서 뭐 이렇게 표현하면은 그러면 싸우자는 겁니까? 이제는 우리 정치가 좀 수준을 좀 높이고 그리고 의장이 조정하는 것은 좀 따라줄 수 있는 그런 여야의 지도력이 난 필요하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다음 주제는 지금 뭐 우리 안민석 의원께서 뭐 검찰 얘기를 하고 민주당 지금 쉽지 않다. 민주당 얘기하고 또 국민의힘 뭐 시간이 된다면 좀 더 하겠습니다. 특히 민주당 분당설까지 나왔어요. 박영선 전 장관이 분당 가능성 있는 거 아니냐라고 방송 인터뷰 했던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박영선 의원님이 왜 그런 말씀을 하셨을까? 네. 뭐 나름 저는 이유가 있다고 보는데요. 근데 저는 세 가지 면에서 좀 아쉬워요. 첫째는 이 야당이 윤석열 정권으로부터 유린당하고 있는 이 위기적인 상황에서 당의 지도급 인사라든지 과거에 당대표 하셨던 그런 분들이 현 이재명 대표를 공격하는 것은 네. 적절치 못하다. 그런 면에서 아쉽고요. 두 번째 면에서는 박영선 예.
전 장관께서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좀 서운한 감정이 있을 겁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서울시장, 지난 서울시장 네. 선거 때 그리고 그 전에 대통령 선거 때도 네. 지나치게 송영길 대표를 서울시 선거운동의 중심에 세우는 특히 막판에 네. 그런 걸 보면서 상당히 서운했을 겁니다. 그리고 이후에 서울시장 선거에서도 그것이 송영길 서울시장으로 가는 그런 길이었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하셨을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서운한 감정이 있다 할지라도 공적인 그런 공간에서 현 대표를 공격하는 것은 적절치 못했다는 생각이 들고요. 예. 특히 세 번째로 조금 전에 박지원 전 국정원장님이 예. 지금 민주당 입당하는 굉장히 좀 중요한 크리티컬한 복당이죠, 복당. 복당하는 예. 크리티컬한 포인트 시점이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럴 때 박지원, 박영선은 정치적인 남매로 박남매라고 유명하죠. 그렇게 지금 예. 지금까지 알려져 있는데 지금 시점상으로 그런 박영선 의원 전 장관의 그런 발언이 예. 박지원 전 국정원장의 복당에 좀 악재로 작용하지도 아하. 않을까 예. 그런 면에서 좀 아쉽습니다. 알겠습니다. 짧게 예, 말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박영선 의원의 이 발언은 아주 중대한 발언입니다. 중대하다. 또 저는 예. 역사적 발언이라고 또 평가하고 싶은데 예. 지금 안 의원 말씀대로 이재명 대표와 박영선 의원 간에 무슨 갈등이나 좀 서우는 것이 있어서 이 발언을 했다? 네.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여보고면 이분이 장관도 하고 국회의원도 다선인데 네. 고양이 탈을 쓴 호랑이 이렇게 표현을 했지 네,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이거는요 상당한 나름대로의 원칙과 주변 여건을 감안해서 한 것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 박영선 의원의 이야기는 예사로운 얘기가 아니고 아주 중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걸 결과를 우리가 뭐 예측을 100%는 못하지만은 네. 이재명 대표 운명이 이제 믿을 수 없고 당의 운명까지 이제 어려운 지경에 오니까 네. 당을 구하기 위해서는 이런 발언을 할 수밖에 없다. 해서 그 뒤에 따르고 있는 뭐 조홍천 의원이 여러분들이 민주당 내에도 이 발언에 동조하는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저는 뭐 남의 당에 대해서 왈가왈가 하고 싶지는 않지만은 이 발언이 자체 중진에서 나왔다는 거는 이건 아주 신중하게 받아들여서 네. 정치를 뭔가 정치스럽게 끌고 가야지 개인의 사과모로 인해서 이런 발언이 나왔다고 평가하는 거는 잘못 진단하는 거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짧게 이제 시간이 얼마 안 남았는데 1, 2분 정도밖에 안 남았는데 국민의힘 또 한번 다뤄봐야 될 것 같아요. 한동훈 장관 전당대회에 나올 수 있다. 출마설도 있고요. 최소한 총선은 나갈 것이다. 여러 가지 얘기가 있습니다. 또 그 국민 공감 민들레 이름 바꿔서 또 출범을 한다고 하거든요. 뭐 의원님도 거기 참여하시는지 등등 궁금합니다. 전 참여 않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저는 전당대회 지금 한 장관이 나오는 것은 네. 여러 가지로 역부족이라고 보고 뭐 다음에 국회의원 나오는 거야 뭐 시간이 있으니까 네. 모르겠습니다마는 어쨌든 우리 당에서 이제 앞으로 전당대회를 앞두고 네. 뭐 이런저런 얘기 나오는 것은 또 뭐 당을 발전하기 위한 하나의 예. 좋은 증조라고 저는 보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한 1분 정도 남았는데요. 제가, 안민석 의원님. 한동훈 장관 당대표 출마 이거 네. 코미디입니다. 코미디입니까? 당대표 출마 전에 예. 핸드폰 비번부터 공개하라. 예. 그 말씀 드리고 싶고요. 예. 그리고 전당대 국힘 이게 세 가지 좀 쟁점이 있어요. 네. 시간이 얼마 어떤 없습니다. 사람들 출마하느냐, 예. 룰을 어떻게 할 어떻게 것이냐, 하느냐. 네. 시기를 언제 할 것인가. 이 세 가지 키워드를 두고서 네. 앞으로 이번 겨울이 국힘은 아사리 판이 될 것 같습니다. 국민의힘이 약간 힘들 것이다. 예. 뭐 홍표 의원님 말씀 마지막으로 한번 듣고 마무리할게요. 그렇게 또 말씀하시죠. 아사리 판이 도리어 더 단단한 아하. 견고한 장당으로 갈 수가 있을 거다 하는 것은 예. 지금 어느 당이든지 좋은 의견과 또 문제가 있을 때는 시시비비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걸 마무리를 어떻게 하느냐가 그게 더 문제인데 중요할 것이다. 예, 마무리는 저희들이 잘 할 겁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금요일 당대표 여기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홍문표 의원님 또 안민석 의원님 두 분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